이게 질문 들어온 거랑 약간 비슷한 맥인데 네네. 추진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시는데 저도 비슷한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그 추진력을 얻고 동기를 스스로 이렇게 업을 시켜 나가시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뭔가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 전에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꿈만, 욕망만 마음속에 가득했지, 그것을 되게 외면하고 살았던 의외인데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의외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재미없게 살았던 거예요. 네. 그게 속에 응축되어 있었는데. 있었군요. 그조차도 몰랐죠, 사실. 그냥 저는 제가 좀 되게 게으르고, 그냥 좀 느리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묻혀 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내 애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행동이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계기가 딱 한 번이 있었던 게 저는 그게 저한테는 기타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오. 안 그래도 여기 기타가 세워져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셋째 낳고 이 마을에 살 때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을 낙엽 보고 막 울고 있을 때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동네 이웃 언니가 너무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이제 기타 동아리가 있으니까 한번 배우러 와라. 근데 그 순간에 약간 마음에서 이게 스파크처럼 튄 거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제가 도전 같은 걸 해보지 않았고 기타 학원 갈 생각도 당연히 안 했고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웃기잖아요. 여태까지 홀홀 단신일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애가 셋에 지금 수유하고 있는 애기가 있는데 무슨 기타를 배우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랑 기타랑 얘가 이제 걸음마도 못할 때였니까 보행기를 들고 진짜 정말 싸들고 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 근데 이게 뭔가 자격증 공부랑은 너무 다르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손이 이 굳은 살 박이기까지 되게 아프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도 진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야 독종이 하나 들어왔다고 선생님들이 그럴 정도로 막 애기 옆에 놀리면서 막 기타 연습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그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안 돼도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애들하고도 맨날 동요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쯤 됐을 때 영상을 제가 SNS에 올렸어요. 잘해서 올린 거 아니고 정말 가야금 뜯는 소리 낼 때 뭔가 그때 아이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한번 올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 엄마가 잘 불러서가 아니라 뭔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같이 치유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와서 불러달라 막 독서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그 전 같았으면 싫어요. 못해요 였는데 그날은 이제 그 기타를 잡고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말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막 안 되는 것을 연습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서 그 독서 모임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제가 잘 부르지 당연히 않았어요. 노래도 못 부르고 기타도 잘 못 치고 사람도 앞에 있으니까 저는 떨려서 막 염소 같은 소리를 냈는데 우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온 게 아니잖아요. 나랑 비슷한 엄마가 저걸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그 덜덜 떨면서 부르는 모습이
그 안에 자기 안에 있었던 무언가를 건드렸을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 움직여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막 그런 도전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처럼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그때 그 경험이 그 함께 감동했던 그분들의 그 울림이 네. 정말 큰 용기를 주고 계속 맞아요. 나아갈 수 있게 네. 생각해보니까 그 장소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가수가 온 것보다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네.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대단하고 뛰어난 모습이 아닌 정말로 이렇게 서툴고 그렇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같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뭔가를 되게 대단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맞네요. 나나 작가님이 쭉 살아오신 모습이 네.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정말 목표 향해서 뭐 투덜거리셨다고는 하시지만 그러셨던 상황에서 본인을 찾기 위한 시간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그런 맞아. 뭐라 그러나 네. 느낌이 확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나뭇잎이 날았을 때 그 느낌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지금 제나송님이 멀리 울산에서 울고 계세요. 뭉클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기타로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네.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뭐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누군가한테 이런 한 사람이라도 뭔가 내가 어떤 이런 같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네. 같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훨씬 이 마음이 서로 다 알잖아요. 그쵸, 지금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 느낌이 주부이면서 아이를 키울 때 한 번씩 다 거치는 것 네. 같은데 왜 나는 껍질인 것 같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이웃집 언니 같은 분이잖아요. 나나 작가님이. 네. 뭔가 당신도 소중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큰 발걸음일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책이네요. 네,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친절하게, 그러니까 사용법 자체도 정말로 친절하게 차근차근 풀어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와, 진짜 옆에 언니가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딱 그 느낌이네요. 네. 근데 거기에 감성이 들어가서 사실은 하우만 이야기하면 정말 건조할 수 있는데 네. 그 느낌이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인데 그걸 누르고 사회생활을 하셨던 게 이게 폭발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확실히 드네요. 그래요. 방향이 그럼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책방도 그렇고 글 쓰시는 것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력하신 분들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무언가 던져주고 네. 그분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가 계속 하나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은 그거였어요.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딸이 셋이기 때문에 얘들도 엄마가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이제 나는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라던가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 엄마로 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는 엄마가 돼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롤모델 어떤 여자로 살아가는 삶 중에 이런 삶도 있구나. 이게 어떤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너네로 인해서 뭔가 희생하고 그랬던 시간이 나한테 쌓여서 이렇게 내가 정말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 그냥 그런 모습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한 딸들이네요. 네. 얼마든지 엄마가 희생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실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지, 아니면 우리 엄마 참 힘들었어, 이렇게 저를 애처롭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도 되게 멋있게 살았지, 엄마처럼 살고 싶고 뭐 엄마처럼 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커요. 이 메시지가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결혼해도 괜찮고 애 낳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책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네. 분야로 치면은 맞아요. 경제책도 보이고 니체 책도 보이고 타이탄의 지혜 이런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책도 보이고 네. 그런데 큐레이션을 할 때 방향은 딱 그쪽으로 가실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하고도 네. 엄마가 엄마로서 사는 거에 육아서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흐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나의 업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SNS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되게 뭐 현실에 발이 떨어져서 막 이상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정이 튼튼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튼튼해야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엄마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다 읽으신 책이고 네. 그런 책을 읽으셨던 이유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맥이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거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책들 중에 저 밑에 나비라는 커다란 동화책 같은 것도 보이고 엄마의 그림책들도 보이고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저 제일 위에 있는 꽃들에게의 희망을 조화로운 삶, 월든 리추얼 요 네 가지가 저의 이제 삶의 지향인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표지가 딱 보이도록 진열을 해두셨네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고. 그러시구나. 저 월든 책을 가져온 건 남편분이시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지향이 비슷한. 남편의 삶의 지향이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은 거고. 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네라고 영향을 받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이렇게 살고 싶다고 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쭉 나고 자랐으니까 이런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남편의 관심사가 좀 궁금하니까 네,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읽어도 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발로 뛰는 사람은 사실 저고 이런 뭔가 영감을 주는 사람은 남편. 와, 합이 네네. 너무 좋다. 네네. 이상을 얘기하고 발로 뛰어서 실행하시고. 그러시구나. 얼마나 만족감이 높으실까 남편분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뭔가 저희 엄마가 항상 걱정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네. 여자가 너무 나대면 남편이 싫어한다.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나대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남편 입장에서는 쭉 10년 동안 애만 키우던 아내가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람을 집에 부르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남편이랑 뭔가 우리가 끝에 가고자 하는 곳은 똑같고 그것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약간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적인 부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이 키우고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는 시점에 제일 많이 싸우고 서로가 서로가 멀어지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소통하시고 지향점도 합일이 되고 그걸 또 실현을 시켜 나가니
진짜 이렇게 축복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게 호르몬을 이기셨어요. 네. 얼마 전에 정재승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다가 호르몬을 완전히 이겨내셨네요. 저는 근데 네. 이게 이 바탕이 네.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감사예요. 이게 첫 번째 책에 제가 썼었는데 저희가 애기 둘이고 요렇게 살기 전까지는 정말로 대화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서로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어 약간 이 배틀하는 것처럼 그게 다 있잖아요. 부부들마다 있거든요. 이겨야 되는 배틀이죠. 본인도 일하느라 바쁘지만 나도 집에서 혼자 맞아요. 애 키우느라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충돌을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 힘들어할 때 제가 그러면 다 정리하고 우리가 그럼 당신이 살아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월급도 되게 많이 줄었고 이제 뭔가 대기업이라는 이런 직함도 버렸고 그때 느꼈던 남편의 고마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가지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장 낭떠러지 같은 순간에 어쨌든 구해준 사람이라는 그런 감사가 있을 거고 네. 저도 그렇게 계속 불평을 했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도 되게 안정되게 살았고 뭔가 이런 남편의 이런 간섭 없이 되게 자유롭게 처음으로 저도 살아본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마움이 서로에게 있어서 아마 그 다음 이야기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맞아요. 사랑은 그 뭐라 그러나 감정적일 수도 있고 호르몬적일 수도 있는데 감사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걸 맞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그 감사를 느끼는 주체는 두 분이셨잖아요. 그 와중에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건 그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두 분의 바탕에 뭔가 그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나온 뭐 시간이 있으셨는지 몰라도 그 와중에 감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깨달은 계기가 그게 아마 저는 첫 책을 쓸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사실 깨달았어요. 글을 쓰면서 정리가 네네, 되셨군요. 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냥 지금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막 이게 가정이 깨질 만큼 힘드니까 일단 다 접고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났고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뭔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한 시절에 우리 너무 행복했고 그때 셋째도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그때 너무 열렬하게 뭐 사랑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절에 서로를 구했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여기 나뭇잎 책방 혹시 부부 클리닉도 하나요? 딱 하고 하면 될 것 싶네요. 같은데 부부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저희도 와인도 한 보이는데 네네.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 너무 좋겠다. 네네. 네. 지금 남편분은 그럼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건가요? 원래는 여기서 네. 10분 거리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좀 멀지 않나요? 네, 여기가? 맞아요. 이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게 또 순환직이니까 지금은 이제 송파 쪽에 있어서 가까워요. 그러네요. 근데 언제 어디로 갈지. 와, 저쪽 상계 쪽으로 가거나 네. 저기 어디냐 고향 근처 쪽으로 가버리면 와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천년만년 살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죠. 어딜 가도 나뭇잎 책방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네네. 거기다 씨앗을 뿌리셔서 네. 후계자들을 쭉 프랜차이즈 아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도 제 꿈이에요. 그렇군요. 네. 제가 제대로 찍었군요. 맞아요. 엄마들이 뭔가 자기의 공간에서 열 수 있는 그것들이 조금 지원이 되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사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정이 바로 설라면 그분들이 이제 뭔가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러게요. 공무원을 아시는 분이 지금 남편분밖에 없네요.
남편분이 힘을 좀 쓰셔서. 말도 아니라. 대기업에서 나오셔서 작은 직장으로 옮기셨다가 지금 공무원이 되시기까지 능력자는 능력자신 것 같아. 그게 다 이제 약간 경력이 맞은 거였어요. 사기업과 공기업 경력이. 그래서 뭔가 면접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이 되게 진짜 인생은 알 수 없게 풀린다. 맞아. 이렇게 네. 생각해요. 네. 네. 워낙 긍정적이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움켜졌던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술술 풀리는 것 같기도 네, 한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시간이 금방 훌쩍훌쩍 갔어요. 가는데 네. 책방에 대한 얘기만 좀 더 여쭤보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하는 컨셉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라는 약간 홍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라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되게 못 견디잖아요. 그 이상해요. 네네. 쉬고 싶은데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라도 봐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음악도 들리고 그렇게 그냥 정말 멍 때리는 시간? 저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싶은 분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내도 있지만 바깥에 이제 뭐 벤치나 파라솔도 있고 원두막도 있어서 정말 그냥 가만히 내가 있다가 뭔가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큰 돈 들지 않고 내가 뭔가 잠깐 동안에 이런 힐링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멍 때리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 좋네요. 네.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 한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선비의 네. 삶이네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상에서는 또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이제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나뭇잎 책방에 오시면 네. 같이 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가끔가다 전파방에도 좀 쏴주셔야 돼요. 이놈의 핸드폰하고 이런 게 네네, 맞아요. 어디에다 핸드폰 이렇게 맡겨두는 걸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는데 없으면 맞아요.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예. 얼마 전에 핸드폰을 놓고 나오더니 네. 집에 들어갈 때 핸드폰 폭발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요. 한 6시간을 안 들어본 지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집에 나올 때 없는 걸 발견하고는 돌아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루를 지냈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별일 안 생겨요. 네.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으면 특히 날씨 좋을 때 오고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못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아래가 계곡이에요.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은 항상 이제 놀이터가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거기 가서 노는데, 와. 여름에 오시면 아이들 뭐 크록스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놀게 하고, 여긴 안전해서 엄마는 그냥 엄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야, 이 컨셉이 좀 다르다. 보통 네. 계곡 옆에는 네. 고깃집이 있고 백숙집이 있는데 물론 옆에 있긴 있어요. 네네. 있긴 있는데 네. 여기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더 조용한 느낌이라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는 자연과 놀게 하고 엄마는 자연 때리고. 속에서 멍 때리고. 와,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물론 혼자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아이가 있으면 시선이 갈 테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와도 충분히 네. 괜찮은 공간이어서. 맞네요. 네네.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오면 제일 좋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글 쓰는 거 관심이 있어서 와서 뭐랄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런 클래스도 아직은 여나요? 없는데 네. 이제 계속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지금 클래스 하나 이제 시작한 것이 그 나를 찾는 드로잉이라고 해서 책에서 이제 뭔가 나를 찾는 질문들을 읽고 같이 그냥 그려보는 오. 이런 것들을 시작했거든요. 그림을 전공하셨어요? 저는 아니고 네. 이제 저희 마을에 그런 그 미술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좋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언니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근데 누가 오면 좋은 네. 이렇게 좀
가격이 비싸지 않게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수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자화상 그리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거 말고 그냥 막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리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그림이 나왔는데 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글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재밌었어요. 네. 오, 다양한 걸 시도해 보시네요. 기획력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이게 잘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하고 싶으니까 둘이 해도 좋은 거를 시작하면 거기에 몇 사람이 더 오면 더 좋고. 이 소박하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든 그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 그 마음을 세팅하는 방법을 스스로 아시는 거가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책 안 써주시나요? 쓰고 싶네요. 진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없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들어간다고. 비교를 너무 하고 살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어느 회사를 들어가서 연구소를 들어봤더니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더라. 그치. 근데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은데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시작도 못 하죠. 맞아요. 내가 혹시 남들보다 못할까 봐. 맞아요. 작가님의 그 말씀은 정말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해서 즐거운 거를 뭐 숟가락 얹어서 오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잘할 생각 안 하면 진짜 뭐든 시작할 수 있네요. 여기 산책로 같은 것도 네네, 있는 있어요. 거죠. 네. 딱 그럴 수 있는 곳이네요. 산책하면서 작가님을 독점할 수 있다면 그런 행운을 잡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뭇잎 책방으로 오세요. 남한산성 밑에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잘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도 돼. 그쵸. 말씀하셨듯이 멍 때려도 되죠. 같이만 있어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니까 또 더 좋아요, 작가님.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같이 있고 싶은 분이네요. 정말 제가 이거는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도 가끔 모임을 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무언가 정말 그냥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걱정부터 먼저 앞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으쌰 한번 굉장히 조곤조곤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이 힘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그럴게요. 반드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요 방송 마치고 이제 찐 애프터를 한번 해야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